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을 주도할 대장 섹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0.5% 비컷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연내 앞으로 두 번 더 남았거든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0.5%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죠. 아마 내년까지 추가 1%, 추가 1.5%더 내려서 한 3% 중반 정도로 지금 시장 분석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FOMC 위원이 총 1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무려 17명이 올해 3회 이상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 지금 금리 인하 이제 할 때마다 미팅 할 때마다 한 번씩 내리자 지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물가는 잡혔는데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서 지금 이제부터는 좀 낮춰야 된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B컷을 한 게 저는 여러모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올해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9월 달은 이미 지금 했죠. 11월과 12월 모두 금리를 내리고요. 한 내년 7월께까지는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터 헤이즈 옆에서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네요. 금리 인하한 거 뭐 좋은데 이거 정치적인 동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11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소 가기 전에 나는 부자가 됐다라고 느끼도록 시장을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이거 정책 잘못 피면 뭐가 바뀝니까? 정권이 바뀝니다. 미국은 그게 부동산보다는 주식일 뿐이죠. 당연한 얘기를 아서 헤이즈가 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뉴욕 무슨 어디 바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뭐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제가 이렇게 버거 값을 비트코인으로 했는데 선거가 지금 코앞이잖아요. 이제 뭐 뭡니까 한 달 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쇼맨십 당연히 저는 더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그런지 뭐 지금 트럼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코인이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 규모를 또 한번 지난 하루 동안 살펴봤더니 비트코인이 무려 76% 이상 숏이 청산됐습니다. 숏이 청산되면 보통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타이코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GK는 영지식 증명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이더리움 느리기 때문에 이걸로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최근 하루에 가격이 29% 거의 30%가 올랐고요. 거래량은 무려 618%가 급증했다.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에요. 지금 뭐 다 죽었다 끝났다 알트는 특히 이제 뭐 이더리움도 이제 뭐 거의 뭐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내년에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서면 이런 현상이 수도 없이 다시 발생할 겁니다. 타이코가 아니라 뭐 29%가 아니고 50%, 70% 심지어 100%, 200%도 올라갈 수 있죠. 이 코인 저 코인이 막 폭등했을 때 그때는 절대 매수 버튼 클릭이 금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아 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실제 진짜 포모가 일어나면 저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석가가 이런 얘기하네요. 미금리 인하한 다음에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 근데 고래들은 관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고래와 개인의 차이점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당연히 자금력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지식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조하고자 하는 차이점은 인내심이라고 봅니다. 인내심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금리 낮춘 게 호재는 호재죠. 근데 미 연준 지금 거의 1년 만에 금리 인하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직도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지금 시작도 안 했고요.
심지어 아직도 QT하고 있어요. QT는 뭐냐면 유동성, 돈을 아직도 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QT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직 쉽게 말하면 본격적으로 물이요.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도 물을 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돈 찍기가 그러니까 금리부터 선제적으로 내린 거고 돈은 나중에 찍어서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내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스카이브리지의 CEO는 민주당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 거리를 둬야 된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또 큰 컨퍼런스 개최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토큰 2049.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향후 재밌는 얘기 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법안과 두 번째,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계속 얘기하죠. 수십 번 반복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친코인 법안, 이거 아직 계류만 거의 2년째 하고 있는 법안들 많이 있거든요.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얘기는 뭐다? 규제 명확성. 규제가 명확해지면 대기 중이었던 그 기관 자금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수 있겠죠. SEP 121 회계 지침 폐지가 돼야겠죠. 이게 저는 불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호탄이란 얘기는 꼭지가 아닙니다. 막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뭐 한 내년 하반기까지 넉넉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리차드 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중국계 인사죠. 그 싱가폴 그 마스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중앙 그 규제은행 그쪽 규제 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리차드 텅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CNBC 인터뷰를 했는데요. 올해 기관 투자자 40% 늘었다. 코인 시장에 점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재밌는 얘기 하죠. 아직 많은 기관들이 뭘 하고 있다?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는 조사하는 거죠. 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ETF 이거 투자해도 돼? 누가 보관해? 안전한가? 이것을 기관들은 보수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고 아직 안 산 데들이 많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살폈더니 기관, 기업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위 빅머니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관이라고 해서 뭐다 비트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미국이 올해 1월 달에 현물 ETF 비트코인 승인했죠. 규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됐죠. 여기서도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대선 끝나고 SEC 위원장이 과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론으로 보나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분이 교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련 친코인 법, 스테이블 코인 법 다 통과되면 그때 코인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이제 소위 뭐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대결 구도로만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바이낸스 어디입니까? 중국계 대표적인 거래소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코인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뭐 규제 명확성. 규제 명확성과 유동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도 QT 안 되니까요. 유동성을 아직도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돈을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을 다시 풀면 그때 규제가 명확해졌다. 코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주식도 내년은 전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미국의 루지애나 뭐 주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코인 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통해서 이제 해당 그 뭐 세금도 내고 또는 과태료도 이렇게 낼 수 있다. 기존에는 당연히 미국이니까 달러로만 내야 했겠죠. 근데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 그리고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내도요. 결국 주정부에서는 그 비트코인을 바로 법정 화폐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쓰이는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이거는 2015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부터 있었던 사실 기술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소액 결제하는데
특화된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소액 결제에 쓰기에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뭐 아직 뭐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이게 이제 대중 채택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슨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중남미입니까? 미국 루지애나 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토크나이즈드 RWA 자산 토크나 이 시가총액 시장이요. 10T면 우리 돈으로 하면 1.3경원입니다. 특히 이제 2030년 앞으로 한 6년 후에 RWA 시가총액이 우리 돈 경이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 하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작년 한국의 GDP 우리나라에서 1년간 생산했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다 합쳐봤더니 대략 2천조 원 하거든요. 2030년 자산 토크나 전체 시가총액의 그러니까 이제 한국 GDP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분의 1도 실은 안 되거든요. 그만큼 RWA가 커질 것이다.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초반에 이렇게 그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10년에서 한 20년 구간에 접어들면 폭발적으로 그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RWA를 두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폴리곤 랩스의 임원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RWA가 암호화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제가 특히 이제 18년도 그때 이제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때 뭐 비트코인 크립토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제가 수도 없이 욕을 먹었던 게 블록체인 그거 어디다 써? 이거였습니다. 코인 그거 어디다 쓰냐고. ICO 빼고 뭐 쓰는 거 있어? 그때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말이 먹힐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사 섭외도 힘들고 업체를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관객들도 소위 말하는 참관객들도 뭘 보여줘야 와야 되는데 그땐 다 온갖 가능성 뿐이었습니다. 근데 RWA가 킬러 앱이다. 굉장히 전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 상승 섹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꼽으라. RWA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게임, 레이어 1, 뭐 디파이 다 좋게 봅니다. 하나만 꼽으라면 RWA.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비용과 결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토크나 다 블록체인 레일 위에 올려서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비용 싸지고요. 빨리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블랙락에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앞서서 실물자산 토크나가 투자자들에게 아까 10T 달러라고 했는데 여기는 더 3배 더 보내요. 30조 달러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돈 4경원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사실 뭐 모든 자산을 토큰화한다. 이게 4경.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자, 오랜만에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이 압도적으로 시장 규모가 큽니다. 뭐 달러, 엔화, 유로화, 뭐 위안화, 뭐전 세계 러시아 루블 외환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400T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전 세계 부동산 시가총액 싹 다 합쳐보면요. 380T 정도 합니다. 외환보다 훨씬 작죠. 글로벌 채권 시장을 다 합쳐보면요. 135T 정도 합니다. 주식은 111T입니다. 주식 시장,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주식, 뭐 전 세계 주식 다 합쳐도 뭐 어떤 시장이 좀 더 큽니까? 채권 시장이 더 큽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지금 앞에 보시면 뭐 100, 뭐 30T, 뭐 380T 하는데 코인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다? 2.2T입니다. 주식 시장의 50분의 1에 불과하죠. 코인이 얼마나 아직도 초기인지 아시겠죠? 코인의 절반을 살짝 넘어가는 게 뭐다? 지금 비트코인이잖아요. 뭐 지금 그 점유율이 한 5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T 주식 시장의 100분의 1이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뭐 끝났다. 앞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앞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여기에서 또 니치 마켓 섹터 그게 뭐다? RWA. 지금 다 T잖아요. 트릴리언 달러는 1T 달러가 1300조 원이 넘거든요. RWA 7B죠. 이거 지금 뭐 한 8조, 9조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코인 시장 시총의 현재 기준 RWA는 300분의 1에 불과하고요. 주식 시장에만 비교를 해봐도 16,000분의 1입니다. 얼마나 촉인지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2030년까지 아까 30T가 된다라고 봤는데 현재 기준 약 4,200배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RWA 시가총액이. 이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아까 뭐 10T라고 하면 1,400배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주식 시장이 111T잖아요. 채권이 135잖아요. 근데 뭐 10T, 30T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2030년, 6년 후는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저는 내년 말까지 지금 보니까 한 10T까지 이게 보수적으로 10T, 30T잖아요. 내년은 한 0.5T에서 1T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현재 기준 50배에서 100배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가 투자한 코인이 50배에서 100배 오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이죠. 지금은 미 국채를 이제 그 비들 펀드 만들어서 뭐 온도 파이낸스해서 이제 전 세계 팔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 국채만 파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외환,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가 결국 다 RWA로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코인도 더 많아질 거고요.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PMG 세계 4대 회계법인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채택 확대를 하려면 아직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요. 이제 막 시작했다. 지금 기관들이 더 들어오려면 뭐에 신경 써야 된다? 수탁, 보관을 안전하게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무슨 하드웨어 월렛 이거 쓰면요. 뭐 암호키 이런 거 복잡해요. 이거 뭐 20 몇 개 자리 기관들이 이거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성과 리스크를 줄여서 신규 투자자 유입을 도와야 된다 이거죠. 이 수탁을 실은 누가 할까요? 이 수탁 시장 RWA 하면 뭐합니까? 그 자산 토큰화해서 그 자산 보관해야죠. 수탁 시장은 엄청 커질 겁니다. 글로벌 자산 아까 보여드린 뭐 외환 시장, 부동산, 주식, 채권, 뭐 비트코인 뭐 이거 다 토큰화해서 사고 파는 거죠. 이체시키고 보관해주고 대출해주고 여러 가지 이걸로 수수료를 벌 겁니다. 누군가는. 특히 수탁 사업에 적극적인 친구들이 누굴까요?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통금융. 이 은행에서는 수탁 사업, 자산 토크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스탠다드 차터드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왜 하냐? 엄청나 아까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토큰화로 시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거기에 수수료 1%만 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 은행에 도전장을 내미는 회사가 하나 있었죠. 리플의 사장, 뭐 모니카 롱이라고 한국에 저번에 와서 한국은 기회의 장이다. 은행과 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가상자산 수탁 사업, 가상자산 보관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 리플이요, 기존 은행들과 뭐 여러모로 사업 모델이 실은 겹쳐요. 그러니까 SEC에서 소송을 무려 4년이나 지체를 했던 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자, 코인, RWA 그리고 수탁 사업까지도 확정된 미래 아닐까요? 마지막으로는 CBDC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인데요. 호주의 중앙은행에서 소매 CBDC보다 도매 CBDC 업무를 우선시할 것이다. 도매는 뭐 기관들, 뭐 정부의 어떤 큰 회사들이 이렇게 아니면 이제 지정된 개인들 쓴다면 소매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도매부터 우선시하겠다.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뭐 이게 효율이 있고 빠르고 뭐 수수료가 싸도 내가 어디서 돈 쓰고 다니는지 정부에서 손바닥 안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좋아하실 분 있을까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산업이 포함이 되고요. 토큰화된 화폐와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도매 시장의 효율성, 투명성, 회복력을 높이는 기회에 중점을 둡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RWA,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너무 밝고요. 특히 CBDC는 뭐부터 할 것이다? 도매 CBDC부터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매 CBDC의 장점을 재평가하고 2027년에 후속 논문을 계획할 것이다. 소매 버전을 채택하려면요. 호주 정부가 결정을 해야죠. 거의 확실히 뭐가 필요하다?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호주죠. 도매 CBDC를 먼저 강제화, 의무화할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면 기업이 해야죠. 근데 소매 CBDC를 지금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소매 CBDC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7년 후속 논문을 계획한다. 소매 CBDC는 최소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길게 2030년도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지금 일반인들 소매 CBDC 당연히 안 쓰겠죠. 근데 또다시 팬데믹 시즌 2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지금도 자영업 힘들죠. 지금도 빡빡합니다. 사는 게 빡빡하죠. 근데 또 한 번 팬데믹이 난다. 그때 정부에서 지원금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서 소매 CBDC를 종이 지폐창처럼 막 흔들면서 보여주면 그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CBDC가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올해 연말입니다. 내년이 아니고요. 2030년이 아니고 올해 연말 10만 명 하나로마트 편의점에서 CBDC 처음으로 쓸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디지털 화폐로 변환한다. 은행에 우리가 돈 넣어놓잖아요. 그 돈을 뭘로 바꾸겠다? CBDC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현재 6개 시중 인터넷 은행과 한국은행은 오는 12월, 올해입니다. 12월 실행을 목표로 CBDC 활용 테스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근데 뭐부터 지금 테스트합니까? 기관용 디지털 통화. 영어로 보니까 Wholesale Central Bank Money죠. Wholesale은 도매입니다. 도매용 CBDC부터 호주처럼 착착 진행을 하고 있네요. 한국은 당연히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도매 CBDC 테스트하고 있죠.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볼까요? 예상을 합니다. 도매 CBDC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킹왕 짱이야. 엄청 빨라. 수수료 낮고 투명해. 그리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해. 너희들 이거 혁명이야. 한번 써봐. 라고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소매 CBDC를 당연히 테스트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입법을 할 겁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27년, 늦으면 30년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포함이죠. 지금 뭐 아직도 금투세가 이게 100% 확정이 안 됐거든요. 비상식적이죠. 논리적이지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반대로 우리가 해야겠지만 CBDC 입법화 역시도 나중에 이게 쟁점화될 때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코인과 CBDC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뭐 이거 사실 사람들이 정부에서 CBDC 발행한 CBDC 쓰지 코인 누가 쓰겠어? 경쟁 관계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인프라가 뭐냐?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CBDC, 크립토입니다. 근데 채택되고 있는 순서를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은 비슷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민간 회사에서 특히 이제 뭐 블랙락이 관련 입법 이제 로비해서 거의 이제 통과 직전까지 왔거든요.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은 채택 순서가 좀 더 빠르지만 CBDC는 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1, 2, 3번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CBDC, 크립토가 발행 주체가 다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지금 다 달라요. CBDC는 정부,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들이죠. 월가에서 특히 좋아하고요. 크립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월가의 금융기관도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이게 다 다르지만 세계가 다 상호 보완도 하고요. 공존할 것이다. 그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상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무역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하는데 상대방의 CBDC를 안 믿어요. 이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돈에다 무슨 장난을 쳤는지 모르니까 미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러시아 쪽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그 USDC나 테더를 통해서 하자. 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를 받자마자 디지털 달러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게 뭐다? XRP입니다. CBDC에 그 환전을 할 때 쓰이는 게 XRP죠. 그러니까 CBDC 쓴다고 코인을 안 쓴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달러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탈달러화는 예전에 뭐 전 세계 무역의 거의 뭐 94% 이상 다 달러였거든요. 달러의 비중이 아직도 높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추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달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공간을 뭐가 채운다? 스테이블 코인, CBDC, 코인이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인이 특히 RWA 마찬가지죠. 앞으로 특히 5년에서 6년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계획이죠. 내년 뭐 상승장, 불장이 다시 도래하면 코인 한번 잘 팔아야겠죠. 잘 빠져나간 다음에 뭐 영원한 시장, 영원한 상승 당연히 없죠. 그러면 또 언젠가 하락장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 혹시 최대한 많은 이더리움을 좀 사놨다가 또 CBDC다, 뭐 팬데믹이다, 미래, 복잡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